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8개 시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11월부터 정보가 시범 공개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여부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전 국민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지난 27일 건설 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을 끝냈고 특공을 받은 이전 기관 직원 2만 6천여 명 중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임대주택은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등록 임대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 임대제도의 폐지에도요, 아파트처럼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유형의 하락폭은 제한적이고요. 임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월세난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의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슈들, 그리고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휴대폰으로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일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오늘은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요,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죠. 자, 이번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재개발 시장에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요번에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총 6가지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런 6가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다 담기에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듣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이제 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구역 지정 발목 잡았던 규제
바로 주거정비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가 어떤 건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 압력 높은 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지역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활성화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재개발, 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제 추진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왜 재개발인가? 노주거지 개선, 그리고 집값 이제 자극이 낮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자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재개발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재건축보다 집값 자극이 낮고요.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주거지 더욱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이런 재개발 노후도가 있죠. 재개발 노후도. 바로 이제 이런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이 많이 이제 그 신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정말 이제 사람 한두 명 지나갈까 말까 하는 이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골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자체에 공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공사 진행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을 때 이쪽 지역이 도로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의 가쪽에는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이 이제 지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공사 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하죠.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공사 차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쪽은 이제 신축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쪽에는 이제 신축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이제 도시 슬럼화가 조금 이제 낮아질 수는 있는데, 이 내부, 이 안쪽에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슬럼화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도시 내부 더더욱 슬럼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플러스 주택 공급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떻게? 재개발 규제 풀고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5년까지 총 13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제 그 공약 자체가 이제 앞으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13만 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남은 기간 1년 동안 13만 호 이제 재선을 암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과 재선이 됐을 때 4년 플러스 5년 동안 24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완화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제 정책이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규제 정책이 재건축에 쏠려 있고, 그 중에서도 안전진단 강화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 완화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건축을 이제 했을 때 집값 상승 우려가 가장 큽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거기에 또 이제 집값 상승이 되면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그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은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이 된다. 앞으로 재개발을 눈여겨서
보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은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재건축은 이제 딜레이가 좀 될 것 같죠, 완화가. 하지만 재개발은 이제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6가지 완화 정책을 꺼내 들었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거정비 지수라는 이제 재개발 할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됐던 이제 그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사항이 구역 지정을 해야죠. 구역 지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선 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면은 법적 요건, 이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법적 요건을 충족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주거 정비 지수를 이제 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법적 요건, 필수 항목이죠. 필수 항목.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조건, 바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이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총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66%죠. 66%의 노후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면적으로 봤을 때 1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은 약 한 3,000평 조금 넘습니다. 3,000평, 약 이제 3,000평 조금 넘는 이제 구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3,000평 조금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필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선택 항목 바로 한 가지만 이제 선택해서 이제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주택 접도율, 도로폭 4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소필지, 이 필지 자체가 이제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수밀도 그만큼 세대수가 이제 얼만큼 밀집되어 있는지,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 개의 그 재개발,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거 정비 지수, 이제 이제 서울시장님이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죠. 노후도 중에서도 바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60% 이상 차지를 해야 됩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물로 봤을 때 이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합을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죠. 이런 연면적의 합을 60%, 노후도 자체가 60%를 맞춰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신축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그 단독 주택이 하나 있을 때 이 연면적이 30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연면적이 30평. 근데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여기에 충수가 만약에 5층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연면적 자체가 이제 신축 연면적 자체가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면은 이 연면적 자체 다 합산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50평이 넘어가죠. 그만큼 연면적에 대한 노후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2015년도죠. 2015년도 이후로 재개발 자체가 구역 지정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연면적 자체의 기준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구역 지정을 받지를 못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연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를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서울 도심 안에 많은 지역 자체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확실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진짜 가장 큰 걸림돌, 주거 정비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법적 요건 충족되는 지역 자체가 50% 정도 됩니다. 이런 법적 요건만으로 봤을 때 50% 정도의 지역이 있는데, 주거 정비 지수를 이것을 포함하면 14%로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정비 지수를 폐지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고, 정말 안에 많은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법정 요건 필수 항목 이제 두 가지 요건 있죠. 노도 그다음에 이제 구역 면적 3,000평 이상의 면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택 항목 한 개만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면 구역 지정.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처음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바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한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되면은 공모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모일이 발표가 되기 전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후에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권리 산정일 기준일 같은 경우는 신축을 만들 수가 없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개발 압력이 높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빠르게 선점 투자해야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 압력 높은 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눈여겨서 이제 보시면 좋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죠. 바로 GTX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GTX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가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완공이 됐을 때 정말 개통이 됐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지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연신내 역세권 안에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GTX와 노후 밀집 지역에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하지만 광진구 자양동의 유일한 장점이 뭘까요? 바로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유일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정말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아직 안 된 미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동의서 걷고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GTX와 맞물려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그런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런 실거주로 이제 접근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갭 투자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갭 투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잡으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성비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면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성비 최고입니다. 왜? 서울 도심 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시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2021년도 정말 최고의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지역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니까 투자에 앞서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팀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먼저 한강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강변, 광진구 자양동 어떤 조건과 호재들 있을지 만나볼까요? 네,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입지 조건 갖추고 있죠.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정말 이제 초근접 거리에 강남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옆에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반사 효과로 인해서 투자자 굉장히 이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잠실 말산재 개발 사업,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수혜 톡톡히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현재 되고 있죠.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이런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반사의 효과로 인해서 그만큼 광진구 자양동 투자자분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시세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 2억 후반대에 전세가 맞춰져 있고요. 여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의 나의 아파트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엔 은평구입니다. 여기도 어떤 입지와 개발 호재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이제 불광동 이제 연신내 역세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현재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GTX A 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착공에 들어갔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상당히 풍부해짐에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정말 개발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 보시면 이제 서울 신전략 거점은 세 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은평구가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죠. 이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이제 장점 바로 GTX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GTX A 노선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이제 집가 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강남까지 10분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은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시긴 하지만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이주 수요가 바로 연신내 역세권으로 이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 자체가 몰리면 당연히 공실 걱정 없겠죠. 공실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은 시세 3억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조금 이제 좋은 곳, 이제 역세권의 경우는 이제 조금 지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4억 원대에 나가는 매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보시게 되면은 전세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7천에서 9천,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4억 원대에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는 1억 중후반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이제 개발 압력 높은 곳에 이런 가성비 있게 지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시면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자, 1:1 오프라인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산과 오늘 가본 광진구 자양동, 또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마이스트로 김원준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신 분들 위해서 오늘 투자 지역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불안감이라는 건 내가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들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곳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들은 단순히 시세 차익 용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재개발과 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 대단지의 새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개발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액으로 새 신축 대형 단지 아파트를 한번 노려서 투자해 보실 만한 분들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지역 서울 중심가에 있습니다. 자, 변두리도 아니고 서울 사대문권 안에 그리고 강남 3구 안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좋은 결실, 새 아파트로의 좋은 결실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소액으로 노려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첫 번째 지역에서 우선 찾아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자, 9호선 신논현역 근처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예상되래요.
네, 강남부터 볼게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로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동네죠. 자,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 주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짐을 푸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외국계 호텔들이 오면서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내수객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가의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임차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 내에서 또 다양한 클럽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회사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서울 내 아니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곳들보다도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지역입니다. 바로 강남. 그 강남에서 논현동 지역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젊은 분들이라면 논현동 지역이 어디 있는지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논현동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실 텐데요. 자, 주변에 있는 지역들, 역삼동, 삼성동, 신사, 압구정, 청담 지역들보다도 이 지역에 한번 주목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현동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자, 그리고 7호선 논현역과 이 위쪽으로 3호선 신사역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논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이 삼성동이고요. 아래쪽에 역삼동, 왼쪽 길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 바로 강남대로 길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 서초구 반포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건너가게 된다면 서초동. 자, 조금만 걸어서 나가게 된다면 약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걸어 나가신다면 반포 IC,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경부고속도로와 강남구 삼성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논현동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주변 지역으로는 강남역에 있는 다양한 상권들,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가고 있죠. 자, 이 강남역 일대 상권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 상권들이 점점 위로 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강남역에 있었던 이 상권들이 바로 논현에서 신사까지 지금 현재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으로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회사들이 많이 있는 역삼동 그리고 삼성동 왼쪽에 반포동이 형성되어 있는 이 논현동 쪽에 집중화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주변에는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왼쪽으로는 분당선, 현재 공사 중인 신분당선까지 지하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왼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서 바로 삼성동 일대, 영동대로 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바로 인근에서 반경 1km 그리고 2km 내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개발 사업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강남구 논현동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가도 정말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4,000대, 5,000대 거래된 땅들이 이제는 7,000, 8,000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집값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억 중후반대, 투룸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아직까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자, 무엇보다도 시세 차익 노려볼 만한 괜찮은 가격대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가 하나가 또 있고요.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을 이어서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동 일대에서 일어나는 삼성동 일대 마이산업단지 개발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해서 이 주변 지역들을 다양하게 업무시설들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개발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들었고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만큼 앞으로 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서 일어난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걸어서 15분, 지하철 타고 5분이면 도달 가능한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 사업 같은 경우에 자, 바로 1차 공사가 강남역,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까지가 1차 공사가 되겠고요. 자, 2차 공사는 바로 용산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대형 업무단지 삼성동에 있는 업무시설, 그리고 있는 업무시설까지
바로 이 논현동에서는 지하철만 타고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만 타고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수요자들층 같은 경우에도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무엇보다도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입지적으로 교통적인 면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아무리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해도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집값이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분당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의 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논현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논현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인근에서 1km, 2km 내에서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순 개발 사업, 조그마한 호텔이 들어선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대형 개발 사업들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겠고 대기업들 역시 판단하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기업들 역시 신분당선 연장 공사와 함께 지하철 9호선, 7호선 발전되지 않았었던 이 논현동 지역을 매수를 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건축을 하고 직접 회사 사업을 옮기는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만 드리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도 논현동 쪽에 집이 많은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기업들이 이렇게 상권지 일대, 특히 논현동 일대를 공략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GTX 2개 노선과 맞물려서 들어서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영동대로 대개발 이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단순히 1, 2년 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10년 이상짜리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내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중에서도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서니까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된다 말씀드릴 텐데요.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서는 바로 서울역 일대 그리고 청량리 이곳 바로 강남구 삼성동 일대 바로 이 강남구를 집중을 해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어느 지역들보다도 더 나은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통합개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지하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막히는 구간을 지하화를 통해서 이 상층은 바로 공원화 그리고 다양한 주택들을 또 넣는다라는 상권지를 넣는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자, 하지만 최근에 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얼마 전까지는 서초구에서 추진을 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더 빠른 개발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곳 논현동 역시 마찬가지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논현동 같은 경우 이 같은 논현 1동 내에서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그 오래된 건물들이 멸실을 시작하기를 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 분위기에서 이 지역 역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역시 바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노려서 추진할 만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도부터 직접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남권 내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그리고 강남대로에서 약 도보 3분권역에 지하철 7호선과 지하철 9호선에서 도보 약 5분에서 6분권역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LH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뜬 결과가 되겠는데요. 아파트 세대수로는 약 100세대 정도, 소형 평수대의 아파트가 약 100세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니까 향후에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 규제들에 따라서 조금은 더 많이 나오고 그 층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의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주변 일대, 논현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중에서 이 블럭을 만약에 아파트로 바꾼다. 자, 강남대로가 이렇게 조금만 나오게 된다면 강남대로가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 학교도 있고
주변 일대 다양한 환경적인 상업시설들,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자, 안정성 면에 있어서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높은 지역이면서 향후에 조심스럽게 아파트로의 변모까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논현동 지역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자리와 호재에 둘러싸여 있는 강남구 논현동 중에서도 9호선 따라서 저희가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과연 가격 얼마일지 좀 만나보고요. 자, 어떻게 아파트에 접근이 가능한 건지 전략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주변 가격들, 오늘 소개드리는 곳이 방 2개짜리에 거실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 주변에 원룸들 가격대가 4억 중후반입니다. 이미 거의 5억을 찍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가격 4억 8천부터 약 5억 3천대까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맞춰진 가격대가 4억 2천이다 보니까 6천에서 약 9천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아직까지는 먹을 것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월세가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60에서 많게는 170만 원까지 실제 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같은 평형대에 같은 면 바로 월 160에서 17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 입지가 좋고 건물도 낮고 워낙 괜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2개 층으로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더욱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소액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잠깐 향후에 월세로 전환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죠. 자, 높아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대감,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월세도 꾸준히 받으시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변화가 되게 된다라면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보시고 매도를 해도 괜찮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용도의 투자 목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이네요. 자,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한꺼번에 지나는 청량역 역세권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6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요, 조금 개발이 다 되어 있지는 않은 지역으로 보이는 동대 정농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청량역 때 요즘 분위기가 어떨지 입지와 호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바로 이 재개발이 취소됐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모를 받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 전농 10구역이고요. 전농 10구역 2008년도 추진됐었다가 2013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재개발이 다시 한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동의서도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된 상태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해도 되겠는데, 자, 바로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가 한번 또 들썩이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매물들은 진즉부터 다 소진이 됐었던 상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귀한 물건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역 이 주변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말씀드릴 텐데요. 주변에 보시는 다양한 아파트들 이미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양한 아파트들 이미 건축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량리 4구역이라든가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65층짜리, 59층짜리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들어섰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들 거래되는 가격 20억 이상 넘어갔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바로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전농, 이곳이 전농 9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전농 8구역이 있고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전농 10구역입니다. 면적면에 있어서는 전농 10구역이 가장 작지만, 자, 노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합원 수 역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파트로 단순히 계산해봐서 나오는 아파트 세대수만 해서 비교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사업성 역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사업성 좋고 위치도 좋으면서 바로 서울시립대가 앞에 있는 곳이면서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 정도. 하지만 바로 이 서울시립대 사거리에
서울시립대역이 하나 새롭게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면목선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집 앞에 30초 거리에 역이 또 하나 생긴다. 자,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계속적으로 투자가 자기가 직접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건 자체가 희귀한 주변에 9구역이나 10구역보다도 물건이 희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얼마 전에 청량리 바로 그 일대, 바로 청량리 4구역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았던 환경들이 이제는 롯데캐슬 L65로 65층짜리 아파트들과 상업시설, 주상복합 건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63빌딩 정도의 높이가 현재 5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수자인 59층 높이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청량리 역만 중심으로 해서 타워 크레인이 9개가 동시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 모습, 청량리 일대, 이 동대문구 일대 어디서나 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동북권역의 대장은 이제는 청량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좋지 않았던 환경들이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들과 주변 일대 환경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전농 19역의 모습입니다. 자, 1층짜리 건물, 높아봐야 1, 2층짜리 건물들이 대부분인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바로 재난 시에 제대로 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홍수가 났을 때 물 빠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어떻게든 개발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아마 들의 많은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아파트로 변모를 할 수밖에 없다. 자, 무엇보다도 현재 노후도 면이 되겠는데요. 노후도도 좋으면서 예전에 현재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이 예전에 19역이었었는데 이 면적을 조금 더 늘리게 된다면 더 이쁜 모습으로의 아파트가 대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재개발을 노려서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발 호재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에 지금 몇 개의 노선이 들어설지 한번 세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의 노선이 청량리를 앞으로 관통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서울역, 용산역, 그 어떠한 역들보다도 더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안정성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면목선,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바로 집 앞에 서울시립대역이 생기게 된다면 이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게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일대 다양한 바이오 산업단지와 제약회사들, 회사들 현재 많이 있는 상태고요. 자, 서울시립대 다양한 학생과 임직원의 수요를 노려서 투자를 해볼 만한 지역입니다. 자, 예전에는 하숙촌으로 유명했었던 지역이니까 자,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량역 역세권입니다. 정말 수많은 노선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고 주택을 만나보고 있는데 자, 희귀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투룸과 쓰리룸 주택 얼마 정도일까요? 네, 죄송하지만 피가 계속적으로 붓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을 좀 낮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합당한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매가는 5억 6천에서 5억 8천입니다. 자, 방은 3개짜리. 땅 지분이 약 8평, 내부 전용 면적이 약 16평 정도니까 감정가액도 상당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세 놓고 실투자 시에는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금액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별로 재미있는 지역은 아니니까 월세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지역들, 전농 19역에 있었던 지역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역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러한 것들 노려서 대단지 아파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재개발 기대감 가득 안고 있는 곳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 통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아파트 누려보는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수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